왜 국가의 보호를 지금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북한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보낸 네 가족이 다 나 같은 심정일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죽고. 국군포로는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맞서 싸우다 북한군에 붙잡혀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9일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가 5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요. 10여 년 전에도 500여 명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도 500여 명입니다. 국방부가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북한에서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탄광 노역이나 벌목 등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국군포로 2세는 북한에서 국군포로는 죽는 게 해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선을 넘어 목숨을 걸고 탈출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을 취재해봤습니다. 돌아온 국군포로들은 북한에서 비참했던 생활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귀한 포로들은 무려 50여 년 이상의 세월을 북한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연과 고통을 어찌 다 말로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게 한 사람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다.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먹은 밥이 살려 안 갈 수도 있어. 가슴이 완전히 먹물이 양이었지. 아들까지도 못 얻지. 그래서 노동 당과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3년을 끈 1950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로 자유 송환 원칙에 합의한 남북은 정전 9일 후 억류 포로들을 소환했는데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당시 송환된 국군 포로는 8,343명입니다. 하지만 그 8천여 명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국방부 역시 송환된 국군 포로 숫자가 유엔군의 추정 집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류된 국군 포로들은 북한의 재건 사업에 강제 투입됐을 것입니다. 이른의 노구를 이끌고 탈북한 국군 포로 김영민 할아버지는 2001년이 돼서야 53년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 긴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른 국군 포로들이 교환돼서 남한으로 돌아가는 건 알고 계셨어요? 몰라서 우리야 그 안에서 포로 생활하다 나니까 이 국내여 국의 정세는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나갈 때가 됐는데 기한이 됐는데 왜 안 내보내는가 하는 걸 한국에 부모를 꼭 만나보겠다는 이 신념 하나 가지고 내 산 것 같아. 취재진은 국군 포로들과 같은 탄광에서 일했다는 김범래 씨를 만났습니다. 국군 포로의 미망이는 그녀는 남편의 유해라도 고향에 묻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62년 4월 9일에 내 탄광에 들어갔습니다. 2갱, 3갱, 2개 갱이 있었습니다. 하면 탄광이가 다 국군 포로입니다. 2,000명이 있었다 이럽대다. 예. 그녀는 현장에서 북한 소식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런 수아발 살아있어? 아발은 죽었구나. 알았어. 김범래 씨는 북한 탄광에서 함께 생활한 국군 포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개나 돼지는 우란에 가다요 뭐. 개가 낑낑낑낑 거리게 되면 저게 정신 못 먹어 배고파 그린다고 죽어. 돼지 꽥꽥 소리쳐도 저게 정신 많이 줬지 하고 주지만 국군 포로라는 거는 말 한마디 못하고 맥이 없으나 있으나 나는 굴진이다 하면 그저 굴진해야 되고. 강제 노역에 동원돼 비참한 생활했다는 국군 포로.
과거 2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외면당했고 각종 남북 회담에서도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 측의 주장을 명분 삼아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부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극적인 탈북으로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국군포로는 94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이 돌아왔으며 이 중 50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책무입니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건 정말로 책에만 쓰여 있는 걸까요? 내려온 국군포로 중에서 국가의 힘으로 데려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 같은 사람, 소위 말하는 브로커 이런 사람 데려왔지 대개 그 무산 쪽이나 해산 쪽이나 1년 오게 한 다음에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사람들을 그 경비대를 모르게 건너오게 하죠. 국방부에 한국에 오게 해달라는 단원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중국에 도착했다는 사진을 첨부하는데 사진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의 텔레비 뉴스 시간 나오는 배경을 놓고 사진 찍어요. 그 시간부터 이제 그 영사관 넣을 때까지는 정말 007 작전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180여 명의 생존 추정 국군포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부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이 불확실한지 확실한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국군포로 없다 그러면 오케이, 없어?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볼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놔봐라 말이야. 국방부 당신 자료, 그게 있어야 지금 국군포로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귀환을 위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박 전 의원의 공개 명단과 국방부 자료를 비교하자는 취재진의 요청에 인터뷰를 거절하고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서면 내용은 국방부 스스로 자료의 부실함을 드러낸 꼴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개선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은 형식적 답변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국군포로 현황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 국군포로 가족 단체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생존 추정 국군포로 명단에 포함된 일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태호예요. 대구에서 살다가 돌아갔어요. 병문안도 내가 3번 가고, 이분은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와서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귀한 포로에게 전후에 대한 기억을 물었습니다. 판단이는 그렇지, 악보도 잘하고 세번도 잘 불어. 누구지 알아? 김주환이 말이야, 차라라 관광일 하다가 굿집 막장에 그 발파자에 발목이 잘라졌어. 그 아들 집에 가서 죽었어. 죽었다고? 명단 일부를 확인한 결과 하면 탄광 국군포로 중 이미 14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존 추정 국군포로 명단에 가족이 있다는 제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안병숙 할머니. 6.25 전쟁 때 헤어진 오빠 안병기 씨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취재진은 안병기란 이름을 기억한다는 샛별군 지역 출신의 김범래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 이 포로 살아온 아바이들 다 전화 걸었습니다. 어쩌려고 그저께, 그 다음에 이게 연관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샛별탄광에서 이랬다고 해서 샛별탄광 분들 하니까 안병기 있었지. 샛별탄광이라는 데 다닌 거는 분명합니다. 2009년도까지 살아있은 것 같다고 그랬대요. 기대와 어긋나는 말들이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그 안병기가 우리 오빠 안병기인지, 그러니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안병기라는 동명이인은 없었어요? 예, 다 없습니다. 또 다른 귀한 포로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분께서 말씀 들어보겠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전화 연관시키니까 물어보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오빠는 서울 태생이에요. 저희가 저 얼굴 색깔은 어떤 건가요? 예? 흑색 쪽에? 예, 그럼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니, 저기, 고향이 충청도 말을 썼고, 그래서 충청도인 줄 알았고, 또, 저기, 키가 아주 큰 편이었고, 근데. 키가 컸어요. 근데 저희 오빠는 저희 집 이렇게 큰 체격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그렇지. 60년간 가슴 속에 묻어둔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됐을 때 안병숙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 오빠가 그 탄광에서 그 모진 고생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게 우리 오빠가 아니었으면 했어요. 정말 그 방송에서 그 명단을 보고 정말 그 기뻤던 순간은 단 2, 3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광도 보니까 제일 꼭대기더라고. 응? 제일 힘든 곳에서 우리 오빠가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솔직한 심정은 우리 오빠가 아니길 바랐어요. 함께한 세월에 몇 곱절이 흘렀건만 가족이란 이름은 이리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넘나들며 20년 가까이 친형을 찾아다녔다는 김영보 씨를 만나봤습니다. 조만간 걸려서 찾아가보려고 했어, 사실. 정부의 행정 기록엔 단지 몇 개의 숫자로 나타나 있지만 김영보 씨에겐 평생의 한이고 아픔입니다. 이 철새는 휴전선이 뭐고 마음에 그 해가 바뀌면 넘어갔다 하는데 저 날아오는 철새에 그 형님 편지 한 장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김동석, 김동선, 김동섭, 완기, 김완길, 김완수, 김완식. 5월의 첫날 국군포로의 아들 딸들은 서울 광화문 원표공원에 모여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이곳에 모인 국군포로 납북자의 후손들은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결코 잊지 않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I think you need to collect as much information as you can. My understanding is that there's credible evidence, but I think that we should be pressing North Korea to allow these people to come home. And I think that just as the U.S. has been trying to reclaim the bodies of U.S. servicemen that have been discovered in North Korea, that we should be doing everything we can, especially because these men are still alive, to bring them back to South Korea. 취재진은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온 국군포로 2세를 만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각각의 아버지 모두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입니다. 탈북에 실패해 교화소에서 사망했다는 손인남 씨의 아버진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했다고 합니다. 그저 울어요. 말은 안 해요, 천상. 왜? 자식들한테 해가 될까 봐. 울면 그 다음에 나는 조용할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고향 가고픈가? 그럴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손명아 씨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까 국군포로라는 신분을 숨기다가 마지막 순간이 다 돼서야 털어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1월 21일 날에 눈 감으실 적에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 죽어서라도 한국에 가서 묻히고 싶다고,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그래 아버지, 내가 아버지는 눈 내리수서세요. 나 맞다리고 하니까 눈 내리수니까 아버지가 눈을 안 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버지를 정말 체내 때 똑똑하게 태어났다 해서 아버지를 원망 많이 했어. 아버지는 왜 해서 남조선에서 태어나 포로돼서 새끼들이 이렇게, 그러면 새끼를 나를 낳지 말겠지. 왜 나를 낳느냐, 나를 왜 낳아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아버지 나를 낳지 말 것이지. 나 아버지를 그렇게 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인가 난 내 아버지를 너무나 혹독하게 갈시를 했구나.
내 아버지가 이겨니까 자랑스러운 아버지인데. 그렇게 한 많은 국군포로 2세들은 또 다른 족쇄에 발이 묶였습니다.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걸 증명하는 행정 기록들을 사실에 맞게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군복무 뭐 들어갔다가 뭐 행벌될까만 뭐 이른단 말이야. 안 그렇겠어요? 왜 이렇게 사망을 9월 18일에서 20일 동안 군복무하고 포로 죽은 걸로 만들었나? 국방부는 DNA 검사를 통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사실까지 인정하고서도 부친의 병적 기록은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인정해줬으면 너네 들 끓는 걸 조용히 시켜주겠다. 아버지 밑에 내가 다 오르고 아버지 전사 날짜도 다 우리 아버지 명예를 찾아달라. 근데 이건 빈 종이장 있잖아요. 국방부가 발간한 책자에 따르면 1997년 최종 정리한 국군포로 및 실종자 명단을 1998년 전원 전사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를 일괄 전사 처리해놓고선 다음에 한 국군포로 대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앞뒤 맞지 않는 일을 합니다. 이 법률마저 10년을 더 방치한 후에야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취재진은 법률들을 만든 이유와 누가 대상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국내에 있는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에 대해 일괄 전사 처리했습니다. 국군포로가 직접 탈북해서 돌아오지 않는 한 전사 처리된 행정서류를 고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탈북한 국군포로 2세들은 서류상으로만 보면 전사 처리된 날짜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국군포로 아버지의 자식으로 가족관계부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하고 저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명예를 찾아주는 게 제가 아버지한테 할 도리라고 제가 생각해요. 취재진은 현충원을 향했습니다. 국군포로 3세 최민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손동자. 네.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외할아버지를 찾아온 최민 씨는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 있네요. 할아버지 국군포를 소리 듣고 현충원에 진짜 이름이 있겠는지 궁금했거든요. 오면서도 있네요. 저도 국군포로 손자가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청년은 신세대답게 자신과 국군포로 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 돌아 못 왔으면 그 자식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북한은 그래요. 관계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밥이나 한 끼 사주면서 애로되는 게 뭐 있는가. 그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국군포로를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믿음은 왜 주지 못하냐. 그게 순한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국군포로 자녀라는 이유로 그렇게 차별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우선적 처우는 해주지 못할 망정 탈북자 취급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생각이 모자라는 건지 고의적으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취재진은 어버이날 직전 춘천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귀한 포로인 노창원 씨는 거의 모든 참전 보상금을 사기 피해로 잃은 채 집 한 칸 없이 병원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단편적인 가운데서도 비참했던 포로 생활만큼은 지울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언제 북으로 포로로 가셨어요? 북으로요? 네. 기억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탄광 생활 하셨어요? 네, 탄광 생활 했죠. 탄광 생활 했는데 우리 포로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탄광 석탄 캐는 바람에 조국을 지켰지. 지키다 나다 보니까 그렇게 포로가 돼서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 이 노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청춘을 포화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국가는 그리고 지금 번영을 누리는 국민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지금도 북에 있는 국군포로도 전우들 글쎄 있겠지만은 데려와야 되는데 뭐 데려오나요 어디 뭐 국군포로라고 그거 뭐 사람도 사람 같지 않은 거 데려다 모르겠는가
그런 정도지. 북한에 붙잡혀 있다 우리 땅을 밟은 국군 포로는 80명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남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 대부분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탈북 브로커가 데려왔습니다. 63년 전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갔던 이들이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줘가면서 돌아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에 미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한국 국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포로와 국군 전사자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과 국민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국군 포로들을 성가신 존재쯤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 당국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군 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묻힌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아 이곳 현충원에 봉안할 때까지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국군 포로와 전사자들을 나라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겠습니까?